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잠깐 CQR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바로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를 잠깐 볼게요. 이제 이 show my answer logs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일단 answer logs들을 가져오죠. 나의 answer 로그들을 가져와서 이제 각 로그에 담긴 퀘스천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 퀘스천 아이디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퀘스천들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처리를 해서 잠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부분처럼 이제 이 질문들과 그 퀘스천 아이디를 각각 가지고 있는 로고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매핑해서 이 형태로 내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코드가 실행되면 만약에 우리가 RDB 하나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RDB는 Relational Database를 말합니다. 이때 총 2번의 콜이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가겠죠. 요즘엔 보통 서버랑 데이터베이스는 분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어쨌든 이 answer logs에 한번 조율해서 가져올 거고 또 questions table에 한번 조율해서 가져올 겁니다. 근데 약간 이 부분이 찜찜한 게 SQL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거를 별도로 2번 해서 각각 가져올 게 아니라 그냥 조인을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직 어댑터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RDB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날 RDB로 보통 맨 처음 개발을 시작하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RDB를 쓴다 가정했을 때는 그냥 조인을 해서 한 번에 땡겨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바꾸려면 우리는 근데 모델을 이미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는데 라고 하는 점에 부딪히게 되고요. 참고로 여기 앤서 로그에 제가 퀘스천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퀘스천을 아이디로 첨부하는 형태로 필드 정의해 뒀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 해결처가 등장하는 게 이제 CQRS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결국에 이 서비스 방금 그 연산에 그 리턴 값을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은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퀘스천이라는 게 있고 왼쪽 로고의 한 필드인 옵션 아이디 셀렉티드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메인 엔티티로서 정의하지 않은 어떤 모델이 읽기 이 쿼리에서 요구하는 어떤 리턴의 형태란 말이죠.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CQRS는 결국에 쿼리형 모델과 커맨드형 모델을 분리하는 걸 의미하는데, 저희가 보통 개발을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유저, 프로덕트, 뭐 주문, 올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커맨드형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모델을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쓰기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쓰기를 할 때 한 번 연산이 일어나는 그 범위가 보통 도메인 엔티티 아니지만 이 쿼리에 있어서는 보통 여러 개의 엔티티를 다 같이 참조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만 해도 지금 정말 단순한 기능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 질문이라는 것이랑 앤서 로그에 있는 정보가 둘 다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전에 정해두었던 퀘스천이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앤서 로그라는 모델에서는 받아주기가 힘든 모델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별도로 따로 조율해서 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읽기형 모델로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나중에 성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독성 차원에서도 이런 약간 흔히 말하는 좀 자잘한 어떤 처리 코드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도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모델을 별도로 아예 정의를 해두고 이 읽기용 모델을 별도로 정의해 두는 거, 이걸 이제 CQ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 코드에서처럼 저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 커맨드용 모델이었던 앤서 로그와 퀘스천이랑 가져와서 조합한 형태로 활용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my answer log DTO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어떤 읽기 모델로서 정의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조인을 해가지고 SQL을 쓴다고 하면, RDB를 쓴다고 하면 이제 SQL을 써서 바로 조인을 해가지고 그냥 이걸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리턴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극단적으로 사실 쿼리 연산은 이제 커맨드용 연산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가 절대 데이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뭐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적으로도 이제 허용돼서는 안 되는 상태가 우리 DB에 저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맨드용 모델은 아키텍처를 이렇게 나누고 확실하게 인풋 값 검증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탄탄하게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사실 쿼리 연산은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죠, 사실상으로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그냥 컨트롤러 단에서 바로 SQL이나 아니면 어떤 ORM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DB에 조회한 코드를 작성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서비스 레이어나 도메인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컨트롤러라는 어댑터에서, 이 드라이빙 어댑터에서 바로 드라이빙 어댑터인 어떤 레포지토리를 호출해서 사용해서, 아니면 그냥 바로 뭐 정말 더 극단적으로는 SQL 코드 작성해 버리거나 해서 리턴을 그냥 이 쿼리형 모델에 맞게 내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DTO 타입에 맞게만 내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DB 자체도 분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맨드형 DB는 아예 RDB를 쓰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게 쓰여지거나 수정될 때마다 별도의 쿼리형 DB로 다 이게 이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해가지고 읽기 작업은 쿼리 연산은 그러니까 노스큐얼 DB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팀이 커지고 서비스 잘 됐을 때 얘기고, 사실은 이 쿼리형 모델을 나눈다는 것도 코드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 저는 당장은 CQRS를 적용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엄격하게 우리가 헥사곤 아키텍처를 잘 정의하는 것부터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커맨드형 모델을 잘 정의하고,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쿼리 연산들도 다 해결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연산들이 조금 이제 귀찮은 연산들이 필요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뭔가 이건 너무 복잡하다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의했던 모델이 보통 커맨드용 모델에서는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서비스가 잘 되고 이제 쿼리 작업이 생겨날 때만 나면서 이제 커맨드용 모델로 정해뒀던 건 점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예 읽기용 모델을 아예 분리해서 정의를 하거나, 그리고 이때 아키텍처를 지킬 수도 있지만 쿼리는 그냥 컨트롤러 단에서 바로 그냥 정말 쿼리를 해버리는 코드를 작성해서 서비스나 도메인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큰 규모에서는 DB 자체를 분리해 버릴 수도 있다. 이걸 CQRS라고 한다라는 점만 미리 한번 개념을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CQRS를 직접 하려고 하면 일단은 커맨드용 모델을 앞으로 잘 정의를 하고, 쿼리에서도 최대한 일단은 커맨드용 모델만 사용해서 대처를 해보려고 할게요.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